안녕하세요. 네, 요새 자주 봐서 더 좋은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자주 봤어요? 저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주말에. 네, 목요일이 네. 아닌 날에도 김민하를 봤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세요? 되게 못마땅한 표정. 그래요. 안 예. 반가우신가 보죠? 저만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그 정도를 그 정도를. 당황하시는 것 같으니까 얼른 넘어가도록 하루에 하죠. 4번씩 보고 이래야 자주 보는 거지. 앞으로 더 자주 보시도록. 근데 사실 다 자주 보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충격적인 뉴스가 많은 거라서 이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는 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김민하 평론가를 자주 본다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그럼 들어가 보죠. 네, 즉시 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는 대검. 네, 오늘 검찰이 이렇게 밝혔죠. 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이 검찰의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구속기간 3법을 두고 법원은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 이 정작 검찰이 그날 이후로 일수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 대통령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천대엽 처장이 이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대검찰청이 오늘 지휘부 회의를 가진 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의 이번 결정이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도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 전 의원 측은 최근 윤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이 청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도 오늘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이 한겨레 보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어서 자신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사라졌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이 대단히 경솔했다 이런 지적을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한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천대엽 처장이 과거 계엄에 대해서도 위헌적 군 통수권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던가 또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김영선 명태균의 구속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요. 네. 그럼 결국은 오로지 윤석열 한 명 원포인트 관련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걸 텐데 오늘 대검도 근데 입장 안 바꾸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인데 해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즉시 항고. 입장을 안 바꿀 거니까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그렇게 하도록 설득을 했겠죠. 특수본부장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총대를 맸겠죠. 총대를 맸는데 이제 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즉시 항고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랬다는 이유로 심우정 총장이 그럴까요? 그러고 이제 그 입장을 바꾸면 자기가 이전에 했던 행위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한 행위인데 지금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의심되는데 바꿀 리가 없겠죠. 네. 근데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 사람을 위한 특혜를 주려고 한 건데 그러면 정말 대놓고 그 검찰 조직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을 위한 특혜를 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합니까? 그 기한 뻔뻔하게 하기로 한 거 쭉 가자.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분을 법원행정처장을 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시켜줬어요? 그분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이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누가 어느 대법원장이 시켜줬어요 그 사람을. 네? 오늘 20곡의 퀴즈 내는 김민하 평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겠죠. 그렇죠.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가 대법원장 시켜줬어요. 조희대는. 자, 얼른 이제 그만하시고 답을 그냥 하시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시켜준 거잖아요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켜준 대법원장이 예?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예?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 사법농단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법원행정처장이 임종원 씨잖아요. 그 혐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신이 하죠라고 시켰으면은 그러면 얼마나 이 정권의 사법부에서 중요한 사람인지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사람조차도 이거는 즉시 항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얼마나 무리한 결정을 검찰총장이 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한 결정을 검찰총장이 무슨 뭐 유신 헌법 얘기까지 해가면서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뭐 여기서도 매일같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를. 그러니까 리바이벌은 안 하겠지만은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할 때는 배경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배경과 이유라는 거는 지금까지 다른 예를 봐도 그렇고 그 논리를 짚어봐도 그렇고 결국은 나올 수 있는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결론이라는 거는 이 윤석열을 결국은 구속 취소를 시켜주는 얘기를 확정하기 위해서구나. 그 결론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이제 와서 뭐 이유를 이제 뭐 뒤집을 뭐 그럴 뭐 얘기는 없는 것이고 저는 오늘의 가장 황당한 포인트는 여당의 그래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한 그 메시지예요. 예. 이재명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다니까요 법원행정처장을. 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천대엽 대법관한테 법원행정처장을 해주십시오 뭐 그랬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켰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해야죠.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개별 법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거는 좀 이례적인 결정이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부담스러운데 그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 맥락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현장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항고를 해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이게 그만큼. 예. 그 정도로 이례적이고 그만큼 그 정도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다라는 걸 오히려 역으로 이게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뭐 계엄이 뭐 위헌적이고 뭐 그러면 계엄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게 그럼 위헌적이지 그러면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하기엔 그럼 합헌적입니까 이게? 합헌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계엄 이 불법적 비상계엄의 옹호 세력이 되고 예? 윤석열의 친구가 또 돼버렸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를 김민하 평론가가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법관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천대엽 행정처장에 대해서. 근데 이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법관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과연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거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긴 하지만 법관들이 가진 또 정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지금 이제 이제 뭐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윤석열 월드는 지금 윤석열 월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입니다. 윤석열 월드. 슈퍼마리오 월드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가. 네, 윤석열 월드인데 거기는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는 야구 하고 있어요. 이미 기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럼요. 예. 5대3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5예요? 네? 3도 아니고 5라고요? 아니 뭐 5대3으로 아니 3이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3으로 이기고 있다. 5대3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굳히기에 들어가야 된다. 예, 윤석열 월드에서는 그런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헌법재판관을 자극하지 말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질 것 같으니까는 우리가 좀 조용히 있자. 이게 아니고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히게 들어가자. 더 세게. 예, 굳히게 이제 들어갈 때다. 지금은 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굳히게 딱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원래는
원래는 7대1이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갖고 5대3까지 만들었어 이제. 그리고 이 상황 유지해야 해. 유지하거나 한 명 더 이제 끌어오거나.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제함으로써 가능해. 요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동안 윤석열 변호인들은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구속 취소가 지금 됐잖아요. 구속 취소가 된 거에 대해서 또 가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헌법재판관들한테. 내가 왜 구속 취소가 되었느냐. 예?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밟고 예? 홍장원이처럼 배신한 놈들은 다 윤석열 월드에서 예, 다 겠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윤석열은 이기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죠. 물론 뭐 전화를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뭐 전화를 하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런 건데 그것과 비추어 봐서 지금 천대엽 씨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천대엽 씨가 하는 얘기는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말 들어가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은 이거는 다시 이제 한남동 공성전을 해야 되는 그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같이 김치찌개 먹은 김성훈 차장과 예? 공선전 계획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공격을 또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윤석열 선수경 감독의 예? 그 윤석열 월드에서의 이제 판단인 것이지 그 연장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상이 좀 빨리 좀 깨지게 현실 인식이 될 수 있게 빠른 선고 그거는 일정이 곧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윤석열 월드고 예. 우리가 사는 이 진짜 세상은 8대 0입니다. 예, 8대0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세상은 8대 0이다. 여러분들 맨날 너무 좋은 말이네요. 예. 맨날 댓글창에서 걱정하시고 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몸이 달아하시고 예.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뭐 그러시는데 8대 0이다. 네. 뭐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8대 0이다. 네, 시기도 좀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현재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기각. 네, 오늘 만장일치 기각으로 의견 나왔죠? 네, 현재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의 의견이었는데요. 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4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 최재 감사원장부터 찾아보면은 앞서 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이런 것들을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는데요. 현재는 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은 이 최 원장이 훈련 개정을 통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 헌법과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별개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좀 주목받고 있는 게 검사 3명에 대한 결정인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게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PC 기록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가 적절히 수사를 하거나 지휘, 감독을 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렇게 적시를 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실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또 이어서 윤 대통령 측도 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눈여겨볼게요. 헌재가 이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결정문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명태균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네, 그래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수사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수사팀과 협의를 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내일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인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불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헌재 결정과 또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혹시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오늘 결정 보십니까?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아무 연관성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럼 8대 0. 이게 8대 0이지 뭐예요 이게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계속 날짜가 안 나온다고 그럼 보세요? 그건 그 재판관들끼리의 예. 네, 깊은 뭐 나름대로의 그 토론이 있는 겁니다. 그 열심히 토론하라고 그 해주면 되지. 5개 쟁점이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에 뭐 변론도 하고 이랬지만 변론하기 전에 그 뭐 민주당이 뭐 내란죄를 뺐네 만에 그거 가지고 막 그 악선동하고 이럴 때 쟁점을 5개로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5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이제 변론해봐 이렇게 한 거고 그 변론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뭐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듣고 해가면서 그 5개에 대한 쟁점 정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5개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를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헌재의 그 판결문에 그 5개를 그러면 예를 들면 다 넣을 것이냐 이 판단을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4개만 넣을 것이냐 등등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5개를 다 넣는다고 할 때에도 가령 이제 박근혜 때 탄핵 그 결정문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만장일치였지 않습니까? 예. 8명이서 한 명은 중간에 뭐 그 임기가 다 돼서 없어지고 8명이서 만장일치였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장일치였지만 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결론은 만장일치가 맞는데 나는 다른 논리로 예. 그 메인 논리와 다른 나만의 다른 논리로 이 만장일치 결론에 갈 거야라고 예. 생각해서 다른 의견을 덧붙인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은 다른 논리를 쓰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덧붙여가지고 별개 의견이 또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분은 또 그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그냥 씁니까? 그걸 쓰기 위한 또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토론을 하고 그건 어떻게 볼 것이며 그러니까 그거 하나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게 만장일치라 하더라도 각 쟁점에 대해서 뭐라고 쓸 건지에 대한 그 토론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뭐 제가 근데 그 내부의 논리를 제가 뭐 다 듣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 그 자리에. 그 헌법 재판관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절차가 그런 것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이 결론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거는 내란 얘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내란 얘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쪽에서 왜 나만 합니까? 이 얘기를 초기에 요 윤석열 탄핵 심판 초기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거 이미 민주당이 이른바 줄탄핵 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다 내버려 두고 왜 나만 이렇게 빨리 합니까? 이래서 그때 정영식 재판관이 급한 거부터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부터 할지는 내 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내 맘이다. 라고 정리를 했지만 계속 뭐가 헌법재판소가 뭐 절차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뭐 다른 것도 좀 하고 그럴게라고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한 2번이나 뭐 모여가지고 이제 하던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매일 할게 이래가지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이 탄핵 요 부분을 진행을 시킨 게 있어요. 그 결론이 지금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 요 각각의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 헌법 재판관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분들을 도와주는 헌법 연구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논의를 하면은 그와 관련된 자료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또 쓰는 것도 이분들이 다 쓰는 것이고. 근데 TF가 각각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TF 따로 있고 예. 감사원장 하는 TF 따로 있고 예. 검사들 하는 TF 따로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을 별로 안 했겠죠. 감사원장이랑 검사들은. 그러니까 이건 병렬적으로 진행돼요. 업무가.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원래.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면 별 관계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저쪽은 신이 나가지고 뭐 춤을 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짜 뭐. 춤을. 네. 뭐 덩실덩실 춤을 추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만장일치 기각이 나왔다 뭐 이러는데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그나마 좀 어떤 연관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예. 이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할 때 이 재판관들의 태도를 보시면 국회 탄핵 소추단한테 막 물어봐요. 이거를 뭐를 탄핵을 한 거예요 지금? 불분명하다. 진행 과정에서. 예, 이 탄핵을 뭘 한 건지가 내가 불분명하고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방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특히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 누가 진보냐 누가 보수냐 분류했는데 중도적 성향이다라고 했던 김영두 재판관 이런 분들이 막 그런 걸 질문을 해요. 뭐를 탄핵한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관들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기각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질문을 했던 걸 한번 반추를 돌이켜 보세요. 기각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질문이 뭐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질문을. 예,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는 리얼월드에서는 다음 주 김민하 평론가 뵐 때는 8대 0의 결과를 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다음 주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제 바람을 더해서 유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는데 안 해요? 예, 김상욱 의원님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더 할게요. 예. 만약에 기각되면 저도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 김상욱 의원님 오시면 오늘 김민하 평론가 이런 말씀 하셨다고 연대에 바로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 거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 진짜 서글프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